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어제 하루 최대 116억 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은 추수감사절 이후에 가격 할인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 진행된 동안은 소비를 자제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 소포 도난을 경험하는 주민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이프와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12개월간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이 소포 도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감 시즌이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소아과 입원 병동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크게 늘어나 병상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테크업계에 불고 있는 감원 바람으로 북가주 지역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한인 간병인들의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건주에 있는 SK 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금리 고점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가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장기간에 걸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코로나 시위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 관련 논의를 회의 하루 전에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서 미국이 사찰 재개만 우선시하면서 러시아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국토부는 2,500여 명의 화물 차주에 대한 명령서 송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을 벌이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을 반헌법적 계엄령으로 규정하면서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앞으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려면 마지막 포르투갈전을 반드시 이긴 뒤 우루과이와 가나전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포르투갈은 16강 상대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버저비터를 받고 115대 116으로 패했습니다. 레이커스가 7승 12패로 서부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6.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최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제 주유소 가격 눈에 들어오죠. 4달러대로 내려가는 주유소들이 속속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5달러 7.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평균 가격은 5달러지만 4달러대 레귤러 개솔린 가격을 내건 주유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개솔린 평균 가격이 4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4달러 95.9센트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4달러 95.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수백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개솔린 가격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3달러 52.1센트, 캘리포니아는 4달러 99.5센트가 평균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말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개솔린 가격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인플레이션 부담과 또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사이버 먼데이였던 어제 112억에서 116억 달러까지 소비한 것으로 추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치 기준으로 작년 사이버 먼데이 때보다 8.5% 늘어난 것입니다. 어도비는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 이후 가격 할인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 진행됐던 지난 몇 주간 소비를 자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하고 나면 이제 배달이 오지요. 집 앞으로 이제 오늘, 내일 사이버 먼데이에 쇼핑했던 물건들이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4명 중 3명은 소포 도난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 소포 배상이 늘어나고 있는 쇼핑 시즌 이후 연말 소포 도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이 세이프와이즈가 발표한 연간 소포 도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미국인 4명 중 3명이 소포 도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에드워즈 연구원은 소포 도난을 벌이는 강도들이 나날이 대범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포가 현관 앞에 있는 건 강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 연구원은 소포 보관함을 사용하거나 이웃들 간에 서로 감시자가 돼주는 일이 소포 도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프와이즈 보고서를 집필한 비빈트 스마트 홈의 아비트 바트 부사장은 소포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초인종과 카메라를 적극 추천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LAPD의 수년간 집계 자료에 따르면 소포 절도는 11월부터 유달리 증가해 12월 연중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UPS, 페덱스, 우체국 등을 통해 배달된 소포를 훔쳐가는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절도당한 소포, 집에 스마트 초인종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설치해도 소포 절도당한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소포 도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조언입니다. 환불을 받거나 재배달이 가능해도 번거롭고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소포 배달 시간에 맞춰 집에 있어라 라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또 직장으로 애초에 소포를 배달시키는 것 가장 안전하다라는 조언입니다. 또 배달 장소 설정 역시 중요합니다. 직접 픽업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거나 직장으로 배달 오게 하거나 아마존 락커를 이용하는 것도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바깥이 아닌 1층 로비 내에 또는 집 문 앞까지 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조언되고 있습니다. 배달 시 서명을 필수 옵션으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고가 제품일 경우 서명하지 않을 경우 반송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입니다. 또 트래킹과 문자 알람 기능을 사용해서 주문한 물건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언제쯤 도착할 예정인지 수시로 확인하면 배달 즉시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LAPD는 절도범들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소포 도난 환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쇼핑객 자신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말 하기 전에 경찰이 치안 강화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남가주 곳곳에 한파주의보를 내리고 추운 날씨 속에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보건당국은 지난 27일 남가주 곳곳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엔텔로 밸리와 산타클라리타 밸리, 샌게브리얼 산악지대 등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추위는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는 목요일 1일 밤부터 4일인 주말까지 LA 카운티 저녁의 날씨는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릴 확률도 높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산악도로 등에는 결빙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린이와 노년층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며 외출 시에는 보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독감 시즌입니다. 벌써 독감 시즌이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독감 시즌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호흡기 바이러스, 독감 이렇게 세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하는 트리플 데믹이 현실화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독감 환자는 약 620만 명, 사망자는 약 3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도 12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독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힌 CDC는 가족 모임이 많아지는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그리고 몇 달간 독감 환자는 크게 늘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 시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유행과 함께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됐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으로 몇 년간 바이러스 활동이 억제되면서 전염력 강한 질환과 싸울 수 있는 면역기를 가진 사람이 크게 준 것 같다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들으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의 확산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아동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시어도어 루엘 박사에 따르면 현재 RSV 관련 입원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로 이번 달 1인당 RSV 입원율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독감 시즌 이후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에서도 뚜렷한 RSV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A 아동병원의 경우 소아과 일반 병동의 점유율이 지난 1일 60%에서 15일 64%로 높아졌고 소아과의 중환자 병동 점유율도 지난 1일 67%에서 15일에는 75%까지로 급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매일 약 450명의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오렌지 카운티는 RSV 비상사태도 선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RSV의 아이들이 특히 취약한 만큼 손을 청결히 유지시키고 증상을 보일 때 집에 머물게 하며 또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입과 코를 막아주고 실내나 붐비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LA 한인 간병인들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주 대다수 직종에서 현 급여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주 간병인들의 경우 시니어,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 손이 많이 가고 중노동이지만 정작 급여 수준은 시간당 최저시급에 맞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보니 일부 한인 간병인들은 투잡을 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차 베테랑 한인 간병인인 수장님 씨는 낮은 급여뿐만 아니라 휴가를 쓰기 힘들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휴가를 만약에 가게 되면 누군가를 배치를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배치를 한다는 얘기는 간병인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시간이 다 되지 않는 사람을 넣어놓고 이제 갔다 와서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를 그 자리에다가 놓고 갔다 와서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고 가야 돼요. 근로시간 외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으며 늦은 밤, 새벽 가릴 것 없이 돌보는 환자들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긴장이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이제 오전에 가서 도와드리고 오후에 편찮으시다 그래서 지금 병원 모시고 갔다가 그 병원 마치고 이제 다시 또 집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층의 환자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보니 늘 긴장하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간병인들 중 일부는 돌보는 환자 집에서 도죽을 맞았다는 누명을 쓰는 경우도 덜어 있어 일이 힘든 데다 억울한 심경까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일부 환자들이 간병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 몇 년 동안 돌봐왔던 환자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둑 맞았다는 그 누명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그랬잖아요. 염색약 하나 그 7불짜리 염색약 훔쳐갔다고 잘렸어요. 일하다가요. 5년 됐는데 5년 돌보신 할머니가. 물론 치매예요. 그분들이 환자니까 그러긴 하지만 억울한 소리 엄청 많이 들어요. 간병인들은 처우 개선도 시급하지만 제대로 된 간병인 교육을 통해 간병인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소득층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이 의지하는 간병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간병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한정기간 일부 매장을 통해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으로 11월 29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은 점차 구름이 걷혀서 맑아지고 있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상태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다시 구름이 들겠고 내일 낮 기온 다시 4도가량 떨어집니다. 목요일에는 보다 흐린 날씨에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4도가량 더 떨어져서 아마도 이번 주 중에 가장 쌀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부터 일요일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7도, 49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7도, 44도, 해안 지역은 65도, 51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강추위가 몰아쳐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한정기간 일부 매장을 통해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파라마운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웨스트 방향 템플시티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1 노스 방향입니다. 헤스켈 레비니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에서 110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미션 로드로 내리는 지점 부상자 있는 히트앤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7일 일요일이죠. LA 국제공항 이용객이 21만 5천 명에 달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이용객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남가주 주민 54만 2천 명이 항공편 여행을 떠난 가운데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LA에서 타주에서 오신 여행객들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54만 2천 명이 항공편 여행을 떠난 가운데 절반인 21만 5천 명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간 여행객 수에는 거의 살짝 못 미치지만 지난해 동기간보다는 2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는 최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남가주 주민들은 2022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지난해 동기간 대비 2.5% 증가한 450만 명의 주민들이 여행을 떠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1.7%가 늘어 역대 세 번째로 바쁜 추수감사절 연휴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390만 명의 남가주 주민들이 자동차 여행을 떠났고 54만 2천 명이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 항공편 지연으로 많은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또다시 항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 집계에 따르면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객으로 전국 공항이 가장 붐볐던 지난 27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7천여 편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18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다음 날 28일까지 이어졌고 28일 오후 3시까지 전국적으로 3,500여 편 항공편이 지연됐고 90여 편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항공편 지연과 취소 사태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들에 닥친 비와 눈, 강풍 등의 악천후로 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객 수는 급증했지만 항공사들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LA 거리가 결국 펜타닐에 점령당하고 있다라고 AP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LA 거리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점령당하고 있다. 좀 창피한 뉴스죠. 지난해 LA 다운타운 거리에서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노숙자가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사망한 노숙자 2,000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AP통신은 LA 거리에서 펜타닐을 흡입하는 노숙자 옆으로 연기 냄새를 맡으려 다른 노숙자들이 몰려오거나 약을 구하기 위해 물건을 훔쳐 파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중독 상태가 심각하지만 금단 현상을 더 무서워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약을 끊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조사한 노숙자 사망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6%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다 원인 펜타닐 과다 복용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급선무로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약물 중독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특정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만 해당돼 실제 노숙자들이 중독 치료를 받을 기회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각 카운티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테크 업계에 불고 있는 감원 바람으로 인해서 북가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크의 감원 사태가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여파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촉발한 테크의 감원 사태는 주택시장에서 급매매와 바이어 구매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존다의 수석 경제학자인 알리우 울프시를 이용해서 정치 전문 매체 힐이 보도했습니다. 테크 일자리가 집중돼 있는 실리콘밸리 등 메트로 지역에서는 본인이 일자리를 잃지 않았더라도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면서 커뮤니티 전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주택시장에 더 큰 여파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높은 몰기지 이자율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국적으로 에스크로에 들어간 주택 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6만 건의 주택 매매 계약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 실리콘밸리에서도 최근 주택 매매 계약 취소가 늘어나면서 지난달에는 8%의 주택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4.5%가 하락했으며 산호세는 1.6%가 하락했습니다. 테크의 감원으로 바이어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돼 실리콘밸리의 주택 매매 건수와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들 지역의 주택 평균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감원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주택 소유주들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 시의 가격보다는 얼마나 빨리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아동용 물컵 1,500개가 납 중독 위험으로 리콜됩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아동용 컵 제조사 그린스프라우트의 스테인리스 물병 바닥이 부서지면 납이 포함된 부분이 노출될 수 있다며 업체가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홀푸드와 배드베스앤비욘드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납성분은 아동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물컵 바닥이 깨졌다는 신고는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동용 컵은 그린 스프라우트의 제품으로 홀푸드와 베드베스앤비욘드에서 판매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률이 지난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교육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률이 지난 3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입학률 감소세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입학률 감소세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부터 시작됐고 25만 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대학을 떠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통상 2년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정규 4년제 주립대학에 비해 학비가 저렴해 저소득층과 소수계 학생들의 비율이 전통적으로 높습니다. 그동안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들 학생들의 높은 입학률로 운영돼 왔지만 이들의 지원이 줄면서 학교 운영과 재정에도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입학률 감소 현상에 경각심을 갖고 학생들의 입학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첫 2년 동안 학생들에게 무료 수업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률 감소세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시 계열의 조교와 연구원 등 집단 파업이 3주째 접어들면서 학기 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4만 8천 명의 유시 계열 조교 등 학교 노동자들이 파이널 시험을 앞두고 대규모 파업을 이어가면서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마무리 시점에서 파이널 페이퍼와 프로젝트, 시험, 가장 중요한 학업 관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UC 산타바바라의 아트학과 키프백 교수는 이번 파업이 팬데믹을 제외하고 지난 30년 동안 캠퍼스에서 본 가장 큰 소란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수진은 학생들을 위하려 하는 동시에 파업자들도 존중하려 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자신의 학업을 마치려 하면서 동시에 파업에 동참한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려 한다라고 풀백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소란이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도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표면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YTN을 보도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서 붉은 화염과 연기가 끝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이를 구성하고 있는 화산 5개 가운데 하나인 마우나로아는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입니다. 화산 분출 즉시 화산활동주의보는 경고로 올랐고 항공기상 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We were way overdue for a Mauna Loa eruption. And so we had prepared, and as you saw, we went out to the community. 용암 분출은 아직 산 정상의 움푹 파인 칼데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암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 주정부와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섬 일부 지역에 화산재가 쌓일 수 있고 차량이나 건물이 부서지거나 식수가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could be in for a little bit of a prolonged time trying to determine if this is going to be a summit-only eruption or a summit plus a rift zone eruption. 마우나로아 화산은 지난달 하루 100번 넘게 지진 활동이 관측되는 등 전조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1843년 이후 모두 33번 폭발했는데 1984년에는 한 달 가까이 대형 분화가 일어나면서 큰 피해를 줬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미국의 유명 사전 출판사인 미리엄 웹스터가 꼽은 2022년도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영어 단어의 검색 건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는 미리엄 웹스터가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8년도 연극 가스 등 가스라이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연극에서 주요 등장인물인 남편이 가스등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앞세워서 자신의 부인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웁니다.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진 이 연극 내용 때문에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 정치권을 비롯해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인 이 가스라이팅은 이 같은 기존 의미에서 멀어졌다는 것이 이 미리엄 웹스터의 설명입니다. 타인을 정신적으로 지배한다는 기존 의미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4분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도 파업 우려가 고조되면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철도 대신 트럭으로 운송 경로를 바꾸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전면적인 철도 파업이 벌어질 경우 트럭으로 모든 화물 운송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반도체 같은 주요 부품들은 트럭을 이용해서 운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 보너스 지급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이 합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켰습니다. 때문에 12월 9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철도 측은 곧바로 파업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철도 화물 운송회사들은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식수 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염소 등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들의 수송을 우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법상 각 주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가 파업을 멈추고 노사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 파업이 현실화되면 의회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시간주에 있는 SK 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국 방문 당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은 적은 있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 베이시티를 방문해서 SK 실트론 CSS에서 연설한다며 보수가 좋은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또 위로의 경제 건설을 포함해서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룬 진전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SK 실트론 CSS 공장 방문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모범 사례를 부각해서 자신의 미국 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SK 실트론 SS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SK 실트론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2020년도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를 4억 5천만 달러 인수해서 설립했고 같은 업종의 미국 기업인 올푸드 스피드와 투식스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넘버 3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금리 고점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바킨 총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과 그동안의 공격적인 인상 속도를 고려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FTX가 한때 인수를 추진했었던 블록파이라는 가상자산 대출업체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블록파이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파산 보호는 정부 지원 등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는 제도로 블록파이는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체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를 보면 블록파이의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고 상위 10명의 채권자에게만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블록파이는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신청에 직격탄을 입은 사례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미 한 차례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블록파이는 FTX 등으로부터 4억 달러를 빌려 파산 위기를 면했는데 이게 결국 부메랑이 됐다는 겁니다. FTX는 당시 블록파이 인수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FTX의 파산 신청 후폭풍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이어지고 있지만 그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there might be some fallout if you have some banks out there that have lent money to FTX or, other platforms, other crypto-related kinds of companies. But I think it's small. Obviously people are losing money, but from a broad macroeconomic perspective, I don't think it's that important. 블록파이는 현재 최대 200억 달러의 고객 예금을 보유하고 75억 달러를 대출한 상황이지만 올해 가상화폐의 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보유 예금 가치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관계자가 최근 2개월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 사태로 최소 300명이 숨졌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입니다.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이후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2달 이상 계속된 반정부 시위를 이란 당국이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군이 소요 사태로 인해 300명 이상이 숨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가 밝힌 사망자 숫자는 이란 인권단체가 집계한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란 인권단체는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시위대 450여 명과 경찰 60명이 숨지고 18,000여 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의 조카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뒤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국 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위대는 수십 년간의 사회적 정치적 억압에 대한 항의이며 성직자가 통치하는 이슬람 공화국의 압제적 통치를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엔이 국제 진상조사단 구성을 결의했지만 이란 정부는 유엔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속상하신 분들 많으셨죠? 가나에게 한국 축구대표팀이 지면서 16강으로 가는 길 험해졌습니다. 포르투갈은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오늘 충분히 휴식을 취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 지금은 방금 전부터 이곳 훈련장에서 회복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나전 16강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1승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력상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더욱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눈물을 보였는데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가나와의 경기를 마친 뒤에 벤투 감독이 코너킥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버린 심판에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는데요. 포르투갈전 벤치에 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도 변수입니다. 오른쪽 종아리 부상 중인 김민재 선수가 무리해서 출전은 했는데 줄곧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서 포르투갈전에 정상적으로 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경기 막판에는 마스크를 쓴 채 헤딩까지 시도하는 투혼을 펼쳤지만 분명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곳 카타르에 온 뒤에 훈련장에서 국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나타낸 건 처음입니다. 아마 어제 경기를 마치고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벤투 감독은 가장 먼저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포르투갈전에 벤치에 앉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자신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최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중석에서 통신 장비를 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같이 팀을 이끌었던 코칭 스태프가 포르투갈전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약 5시간 전에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 포르투갈 선수단도 회복 훈련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안 뛴 선수들 위주로 가볍게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포르투갈은 2연승으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조 1위를 사수해야 16강에서 브라질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총력전으로 나설 전망인데요.
벼랑 끝에 선 우리 대표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마지막 포르투갈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한편 한국과 포르투갈의 조별리그 3차전은 경기 결과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호날두의 맞대결입니다. YTN입니다. 10년 전 춘천 공지천에서 아버지와 빅클럽 꿈을 키우던 10대 시절부터 손흥민의 롤모델은 한결같이 호날두였습니다. 호날두 선수, 포르투갈의 테크닉적인 면에서랑 정말 이 문전에서의 정말 위협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제 인상에 정말 가득 남아서 제가 그 선수를 진짜 미치도록 좋아하거든요. 진짜 방에다 이렇게 사진까지 걸어놓을 정도로. 월드 클래스로 성장한 손흥민이 월드컵 16강 길목에서 그 우상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도 반드시 1승이 필요하지만 포르투갈 역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선 조 1위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전이 끝난 지 불과 12시간 만에 훈련을 재개하면서 한국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산투스 감독도 한국전 선수 구성이 앞선 두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조 1위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두 에이스는 그동안 프리시즌 대회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각각 한 번, 프리미어 리그에서 2번 모두 4차례 맞닥뜨렸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둘의 A매치 격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매치 성적표도 살아있는 전설 호날두가 화려하지만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오른 대한민국의 자존심 손흥민이 쌓는 성... 리포트가 나오다 끊어졌네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쌓아갈 것이 더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로 쌓는 성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리포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